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내일 아침부터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딱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도 퇴직금도 없이 은퇴를 맞이한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무서운 현실 5가지를 가감없이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도 담아뒀으니까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무서운 이유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쉬워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40년 가까이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딱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3세에 소규모 인쇄소를 정리하셨는데 자영업자로 20여 년을 사시다 보니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셨어요. 퇴직금도 당연히 없었고요. 폐업 후 손에 쥔 돈은 전세 보증금 빼고 나면 4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처음엔 괜찮다 생각하셨대요. 이 돈으로 한 2, 3년은 버티지 않겠어? 하셨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매달 지출이 220만 원이 넘었어요. 공과금, 식비, 의료비, 핸드폰 요금, 교통비. 쌓이고 쌓이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4천만 원이 채 2년이 못 가서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공포였다고 하셨어요. 돈이 줄어드는 건 눈으로 보이는데 늘어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그 막막함이 밤마다 잠을 못 자게 만들었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민연금 수령 비율이 절반을 겨우 넘어요.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국민연금이 없거나 있어도 월 20만 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 없이 사시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뭔지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 거예요. 마치 아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지출을 어느 정도 이하로는 줄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먹어야 하고 병원은 가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결국 저축한 돈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고 치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4,800만 원. 퇴직할 때 모아둔 게 1억이라도 5년이 채 안 돼요. 5년이요. 57세에 퇴직하셨으면 62살의 바닥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사세요? 이게 첫 번째 공포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딱 한 번 끊기면 다시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일자리 얻기는 어렵고 사업 다시 시작하기는 더 어렵고 자산 굴리는 것도 경험이 없으면 잃기만 해요. 들어오는 파이프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틸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 공포를 매달 매주 매일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 공포는 병원비 한 방에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갑자기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1,000만 원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으로요.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시는데 나이 들면 그게 설마가 아니에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국민연금이 없어요. 자영업 하다가 제대로 못 내셨거든요. 퇴직금도 없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건 작은 빌라 한 채, 그리고 통장에 3,500만 원. 자식들은 다들 살기 바쁘고 혼자서 조용히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협착증에 무릎 연골까지 심각하다는 거예요. 수술 2개를 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금만 700만 원이 넘었어요. 입원 기간이 한 달이 넘으니까 간병비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퇴원 후 재활치료, 약가, 보조기구 비용까지 합치니 그 해에만 의료비로 2천만 원 가까이가 나간 거예요. 3,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빠지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그 1,500만 원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세요? 그것도 몸이 제대로 안 낫고 재발 위험도 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수술 후 혼자 거동이 불편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주긴 하는데 자기들도 살기 바쁘니까 며칠 못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또 돈이 나가고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긴 한데 등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등급을 받아도 본인 부담이 있어요. 현실은 교과서처럼 깔끔하지 않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의료비가 청장년층의 거의 4배에 달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더 자주, 더 오래 가야 하고 그 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의료비가 나가도 어느 정도 감당이 돼요. 그런데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분들은 그 의료비가 고스란히 모아둔 돈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잔병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게 나이 드는 거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치매 초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기 시작해요. 매달 약값만 40만 원, 50만 원 하는 분들도 수두룩해요. 연금 없이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요? 결국 모아뒀던 돈이 의료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건 아플 때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가 겁나서 참다가 더 악화된 상태로 오신대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훨씬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돈 때문에 버티다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두 번째 무서운 이유예요. 세 번째 공포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할 때 오는 그 감정이에요. 이건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은 건 감정의 문제예요. 인간의 자존심, 부모로서의 체면, 평생 해온 역할에 대한 무너짐. 인천에 사시는 이 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68세, 아들 둘이 있으세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23만 원밖에 안 나와요. 퇴직금은 소액으로 다 써버리셨고요. 건강은 나쁘진 않은데 이 나이에 현장 일은 못 하시고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고 계세요. 어느 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통장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23만 원 연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처음엔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고민을 오래 하셨대요. 전화를 드는 손이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넘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 이제 자식한테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 그 순간이요. 아들은 군말 없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드셨대요. 고마우면서도 창피하고 기쁘면서도 너무 속상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면 더 문제예요. 매달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가요. 자식들이 명절에 자꾸 전화를 피하게 되고 만나도 어색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게 돼요. 부모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자식은 또 돈 얘기 나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족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어요. 평생 가장으로, 어머니로, 든든한 기둥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노후에 짐이 되는 존재로 스스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리적 상처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는 게 경제적 의존이에요. 돈을 받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더 힘들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식들도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노후 준비하면서 살기 빠듯한데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엔 흔쾌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 내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해? 그 같은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공포예요. 돈이 없으면 가족 관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서운 이유는 집 한 채로 버티다 그 집마저 잃는 악순환이에요. 집 한 채는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결국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야 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권 씨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 씨 나이 70세, 아내분 68세. 자영업으로 식당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코로나 때 폐업하셨어요. 남은 건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시가 2억 5천만 원짜리예요.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월 40만 원도 안 돼요. 처음엔 주택연금 얘기를 들으셨는데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망설이셨대요. 그 사이에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사채는 안 쓰셨는데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카드값을 내기 위해 또 카드를 쓰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3개 카드에 리볼빙이 쌓이고 이자만 매달 20만 원 넘게 나가게 됐어요. 거기다 아내분이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자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리셨어요. 생활비 쓰고 의료비 쓰다 보니 3년 만에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체가 시작됐어요. 연체가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요. 평생 아끼고 모아 겨우 마련한 그 집이 노후의 생활비와 의료비 때문에 담보로 잡혔다가 결국 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부동산 경매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에서 제외되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고 결국 버티다 집마저 잃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주택연금이 좋은 제도이긴 한데 가입을 너무 늦게 하시거나 이미 빚이 생긴 상태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워요. 미리 알고 미리 결정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그렇게 될까? 하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는 삶,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네 번째 공포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가 지금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0만 명이요. 그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정말 아무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가 아예 없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윤할머니 이야기예요. 72세,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어요. 평생 남편이 하는 작은 세탁소 일을 도우셨는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서 월 17만 원밖에 안 나와요. 남편 유종연금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으세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그게 월 32만 원이에요. 합쳐봐야 50만 원이 안 돼요. 임대주택에 사시니까 월세는 18만 원이고 남은 돈으로 드시고 전기료 내고 약값 내고 나면 한 달이 끝이에요. 그런데 윤할머니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아픈 채로 바닥에 서너 시간을 계셨대요.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웃이 들을 때까지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 이후로 윤할머니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래요. 손발을 움직여보고 소리를 내보고 아직은 괜찮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아침의 루틴이 됐대요. 이게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예요. 연금이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덜 쪼들리니까 요양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안심폰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그나마 선택지가 생겨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선택지도 없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해도 대기가 길고 담당 공무원이 다 챙겨주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일본에서는 이미 고독사라는 말이 일상어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매년 고독사 통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심리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들어오는 돈도 없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노인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치매 발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제적 빈곤이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고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이렇게 5가지 무서운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영상 초반에 후반부에 도움되는 정보 담아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연금도 퇴직금도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3가지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첫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따지는 거라 집이 있어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65세 이상이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 1인 최대 월 33만 원대가 나와요.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세요. 사회 서비스형, 공익활동형 나눠지는데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도 정말 중요해요.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인데 이게 생활비에 보탬도 되지만 밖에 나가게 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된대요. 셋째, 주택연금을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가입 조건, 수령액 시뮬레이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해볼 수 있어요. 집 있고 60세 이상이시면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가입을 결정 안 하더라도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선택지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돼요. 넷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알아두세요. 독거 어르신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해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많이들 모르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딱 말씀하시면 돼요. 다섯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제도인데요.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쓰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줘요.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상한 금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돌려받는 분들이 많아요. 1년에 한 번 자동으로 안내가 오는데 놓치시는 분도 많으니까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조회해 주세요 하시면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것 말고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 5가지만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아니면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보셔도 돼요. 오늘 이 이야기들 혹시 너무 무섭고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들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하나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요. 무서운 걸 알아야 피할 수 있어요. 모르면 피하지도 못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그 한 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